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김말수는 차가운 사무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공간은 한낮의 활기 대신 으스스한 침묵만을 머금고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박 대표님? 박태준 씨. 말수는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온몸의 세포들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업 계획을 설명하던 박태준이었죠. 그의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미래 청사진의 말수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맡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박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님, 제가 어머님 노후는 책임지겠습니다. 라며 손을 부여잡던 그의 얼굴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가 이제는 섬뜩한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를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믿었던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죠.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한참 동안 텅 빈 사무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말수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에는 찬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텅 비어 있었어요. 당장 살 집은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식비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물로 허기를 달래려 했지만 속은 더 쓰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말수는 낡은 식탁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남의 말을 믿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후회와 자책감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대로라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말랐는지 더 이상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어요. 몸이 한없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태반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빛바랜 자수 실타래와 바늘이 툭 하고 굴러나왔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실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 한때 밤샘하며 술을 놓던 즐거웠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뾰족한 바늘 끝에서 오색 찬란한 실이 엮이며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던 그 느낌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그때는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오직 바늘과 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만 집중했죠. 말수는 실타래를 품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재능이 어쩌면 지금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실타래와 바늘이 뜻밖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침묵만이 가득했던 방 안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바늘과 실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만 더 이상 절망의 떨림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지만 단단한 떨림이었죠. 말수는 망설임 없이 바늘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자수 실력은 금세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낡은 천들이 화사한 복주머니로 변하고 평범한 옷피는 정교한 브로치로 재탄생했습니다. 스카프 위에는 고풍스러운 꽃문양이 피어났습니다. 작은 공예품들이 하나둘 완성될 때마다 말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허기에 지쳐 몸은 힘들었지만 바늘을 든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그녀는 밤늦도록 불을 밝히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까? 다음 문제는 판매였습니다. 말수는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기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온라인이라니요. 손가락이 삐걱거렸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고 상품 사진을 올리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서툰 조작으로 겨우 상품 설명을 작성하고 떨리는 손으로 판매 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사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이라도 이 자수 작품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잠결에도 휴대폰 알림 소리가 울릴까 귀를 쫑긋 세웠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작지만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띠링.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문 알림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주문이 들어왔다는 메시지였어요. 믿기지 않는 마음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주문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할메니얼 트렌드라는 말수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행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번지고 있었죠. 그녀의 손때 묻은 정교함과 따뜻한 색감, 그리고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스토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작품이 힙하다는 극찬이 이어졌어요. 어쩜 이렇게 정교하고 예쁠 수가 있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그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쏟아지는 주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쁨에 앞서 얼떨떨한 마음이 더 컸죠. 새벽부터 일어나 술을 놓고 포장을 하고 택배를 붙이러 나섰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지난날의 절망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불꽃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그녀의 삶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헬쑥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깊었던 눈가의 주름 사이로 환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의 서막이었습니다. 말순의 자수 작품은 단순한 수공예품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말순 씨 자수라는 이름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말수는 직접 재료를 구매하고 꼼꼼하게 검수하며 택배를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로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 역전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시작된 자수 사업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된 과정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죠. 방송 출연 요청까지 쇄도하며 자수장인 김말순이라는 이름은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한번 출연해 주셔야 합니다. 방송국 PD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스튜디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담담하게 지난날의 어려움과 자수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와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의 인기는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자수 클래스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바쁜 나날 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하고 멋진 자수장인 김말순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자수처럼 그녀의 삶도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주는 낡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 시사 프로그램에 멈췄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말순 여사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죠. 익숙한 이름에 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 속 김말순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교한 자수 브로치가 들려 있었죠. 자수장인 김말순 여사,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다. 앵커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태주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김말순? 설마 그 할머니가 페인처럼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화려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됐다고? 태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질투심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섬뜩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저 할머니가 나를 알아볼 리는 없을 거야. 오히려 저 할머니의 유명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다시 한번 제 길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컵라면을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마 날 알아볼 리는 없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설 참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 들어온 먹잇감은 바로 김말순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의 사무실로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투자 컨설턴트 박철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름과 달리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제가 여사님의 작품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여사님의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철민, 아니 박태주는 유창한 말솜씨로 사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습니다. 말투, 손짓,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한때 자신을 속였던 그 사기꾼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말수는 표정 변화 없이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기다려라, 박태준. 이제 내가 당할 차례다. 그녀는 그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가 놓은 덫을 역이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치 포식자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이라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말수는 그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말순이 아니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차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특별 게스트는 다름 아닌 박철민, 즉 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스튜디오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자, 그럼 자수장인 김말순의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오늘 김 여사님께 아주 특별한 사업 제안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태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순의 작품을 극찬하며 자신의 회사가 어떻게 그녀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워낼지 장밋빛 미래를 늘어놓았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변신한 사업가인 척 연기했습니다. 말순은 태연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철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 대표님을 박철민 대표님이 아니라 박태준 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청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불안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태준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차갑게 웃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7년 전 저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사라진 박태준 씨의 이름이 박철민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박태준 씨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사기 행각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청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준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저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카메라가 태준의 망연자실한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침내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말순은 대중의 뜨거운 지지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태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말순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도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더욱 당당하고 주체적인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순 씨 자수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에는 늘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그녀의 자수 클래스는 언제나 만원이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진정한 김말순 여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말순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자수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실타래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문양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70부터 아직 보여줄 것이 많아요. 그녀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자수 작품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김말수는 자신이 만든 자수처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자신의 인생을 수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참이었습니다.